그 녹화를 안 했네.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이 녹화를 안 했네요. 어. 자,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키워드들을 원장님들이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들을 검색해서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많고. 예를 들어서 양산 영어 학원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러면 양산 영어 학원은 100, 340, 100, 340, 100개, 340개, 거의 440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물금 수학 학원도 연관 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영수 학원이다. 영수 학원이면 양산 영어 학원, 물금 수학 학원 뭐 이런 거 잡는 거죠. 울산 영어 학원 필요 없으니까 못 잡는 거고. 국어학원도 같이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데 좀 적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검색량을 파악해서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래는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라는 거는 파워링크, 스마트 플레이스, 소상공인 광고를 위한 그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네가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검색량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네이버 검색 광고를 활용하면 훨씬 더 이제 좋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별 검색량을 파악해 놓으시고 원장님들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죠? 키워드 순위, 그죠? 순위가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블로그 지수에 맞게, 그죠? 내 블로그 지수에 맞게, 그죠? 내가 아무리 검색량이 많다 할지라도 내 지수가 약하면 안 잡히죠, 그죠? 뒤로 밀리거나 안 잡히겠죠? 그럼 그것도 잡아놓긴 잡아놔야 돼요. 왜냐면 학부모 중에는요 계속 클릭해가지고 계속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긴 잡아야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검색 시즌별 특징도 파악하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별 특징을 파악해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즌별로 해서 어떠한 그걸로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언제 내가 포스팅을 해야 되고 내가 언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지라는 부분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의 검색 특징 같은 거 파악해가지고 포스팅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시즌별 키워드 예측하고 준비할.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원장님들 있잖아요. 이거에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제가 그 블로그 포스팅 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자, 학원 관련된 키워드하고 플러스에서 뭐도 잡아야 됩니까? 우리 유입량을 늘리는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뭐 지역의 어떤 장소. 예를 들어서 그 대신에 분명히 있잖아요. 이 지역 장소는 지역명이 들어가 주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버거킹. 저 버거킹 좋아하는데 양산인데요. 그냥 버거킹 하면 안 돼요. 버거킹 하면 안 되고 뭘 하냐면 음, 물금 버거킹 그렇고 이걸 그냥 버거킹 하면 먹고요. 10월 달에 보면 프로모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그런 브랜드들은요. 월별로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프로모션을 하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래서 하드잉을 더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무슨 새로운 메뉴가 나왔다든지 그다음에 또 뭐 무슨 서비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포스팅을 해주는 것도요.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또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오픈 시간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지역에 있는 다이소, 그죠? 다이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난감 많은 다이소 해가지고 어느 다이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검색을 하거든요. 그냥 다이소 그 오픈 시간. 그다음에 뭐 다이소가 여러 군데 있으면 가장 큰 다이소는 어디냐 이런 것들도 있죠. 해주는 거죠. 그런 식의 것들을 해서 해도 유입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전에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쓰기 전에 먼저 뭘 해보는 거예요. 이 키워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이걸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해볼게요. 물금 버거킹 해볼게요. 물금 버거킹. 모바일로 110이잖아요. 휴대폰으로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양산, 증산, 다이소 있죠? 이것도 모바일로 250개 하자, 250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글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황금 키워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황금 키워드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황금 키워드는 뭐냐면, 검색량은 많은데, 포스팅 개수가 적은 거. 이거를요, 황금 키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학원 블로그다 보니까 이런 황금 키워드라는 개념들이 좀 없어요. 사실 학원 쪽은 많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원 키워드로 검색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양이 적다. 양이 적은데 항상 우리가 우리 학원을 검색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에 들어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 정보를 좀 담아두면 너무 적정 수준에서 담아두면 그러면 우리 학원을 이제 인지시키고 노출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검색량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꾸준히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제가 무슨 도서관이나 어린이 도서관에 뭐 월별 어떤 행사 그다음 어린이 도서관의 좋은 정보 이거를 꾸준히 원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에 관련된 정보는 우리 학원에 가서 들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도서관에 가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 학원의 잠재 고객이잖아요. 학원에 들어올. 그리고 도서관 포스팅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 이미지적으로도 좋잖아요. 학원의 이미지가 좋고. 그래서 원장님도 그 학원에 자주 가셔서 도서관 가서 책 읽으면서 그런 어떤 뭐 책의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책의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책에 여기에 뭐 이런 책이 있다, 뭐 이런 책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어의 공부에 관련된 책 이런 책이 좋다 이런 거 소개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성격도 맞잖아요. 우리 학원 블로그 성격도 맞고 그다음에 잠재 고객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 이미지도 좋아지고 브랜딩이 되는 거죠. 학원 원장님들에 대한 브랜딩. 예, 그런 것들을 원장님들이 꾸준히 해주시면 장기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이건 그냥 생각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대구에 있는 학원인데요. 자 지금 1일, 2일, 3일, 4일 방문자가 3명, 11명, 9명, 7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시간으로 토요일 날 본래 검색자가 적거든요. 근데 34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포스팅은 안 했습니다. 오늘은. 포스팅 안 했어요. 근데 뭘 했냐면 어, 블로그 댓글을 달았어요. 블로그 댓글. 그러니까 이웃들한테 댓글을 달았어요. 이웃들한테 댓글을 다니까 어떻게 돼요? 방문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댓글을 다니까 느는 거죠. 그런 방문자가 늘어나니까 원장님들이 이 블로그 서로 이웃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다음 내 이웃이 아니더라도 댓글을 달아주면 들어와서 서로 이웃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 방문자보다 3배 이상의 방문자가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할 거예요. 이 원장님하고 제가 이제 테스트적으로 원장님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원장님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제가 3개월 동안 이걸 서로 이웃하고 그다음에 이제 댓글을 관리를 하는데 이거 보세요. 하루 만에 그냥 이 방문자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죠? 그 원장님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원장님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무조건 댓글 달면 안 되고요. 일단은 포스팅을 하세요. 원장님 포스팅을 하시고 포스팅을 하나 새로 올리고 새로운 포스팅. 그다음에 이 새로운 포스팅을 하고 났는데 이건 정보성 글. 정보성 글이면 더 좋고요. 정보성 글을 올리고 그다음에 서로 이웃 신청하고 댓글을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스트 방문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로그를 매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글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이 블로그가 활성화돼 있구나 해서 더 열심히 우리 블로그에 옵니다. 근데 오늘 들어와도 포스팅이 없고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산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포스팅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신청하고 댓글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왔을 때 맞아요. 아구 맞으면서 활발하게 블로그 소통이 되면서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도 유입량을 늘려주는 전반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완전히 오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합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포스팅을 하는 거 외에 이렇게 관리를 해서
서로 이웃도 늘리고 그다음에 활발하게 이웃 활동을 하면 블로그 지수 당연히 올라가고요. 잠재 고객들에게 계속적으로 교류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주 친근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원장님들의 칼럼이나 원장님들의 어떤 이 다양한 어떤 활동들이 이런 잠재 고객들한테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연관 검색어로 유입량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 지수별로 황금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검색을 했는데 별로 이제 그게 없어. 글이 많이 없어. 그러면은 그 글을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검색량은 많이 없는데 글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물론 이제 우리는 상위 노출을 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자, 그래서 자신의 블로그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지수가 낮으면 검색량이 적은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주로 많이 이제 키워드를 처음에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로 검색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 압니다. 저도 많이 없다는 거 알고 굳이 뭐 잡을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검색량이 1이라도 우리 학원에 한 명이 등록하면 1년, 2년, 걔가 3년, 4년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색량이 적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명이라도 있잖아요.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쓰고 상위 노출 기술에 맞게 써도 지수가 낮으면 노출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수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유입량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유입량을 늘리려면 어쨌든 노출이 돼야 돼요. 그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들이 좀 활동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많은 뭐 블로그 서로이웃도 늘리라. 서로이웃은요 최소한 500명은 돼야 돼요. 500명. 서로이웃은 500명 정도는 돼야 돼요. 뭐 사람마다 말이 많은데 500명 정도는 돼야 돼요. 서로 이웃은 500명 정도가 되면 어쨌든 내가 활동하기도 좋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그 피드에 뜨기 때문에 훨씬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키워드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 도구는 네이버 검색 도구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죠. 그래서 원장님 활용하시는데, 자, 제가 이제 몇 개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블랙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블랙큐이. 블랙큐이는요, 키워드 발행량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블랙키위가 진짜 멋진 게 뭐냐면요. 섹션별 배치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진짜 중요합니다, 원장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키워드에 따른 섹션 배치예요. 섹션이라는 건 뭐냐면 네이버에 섹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로그 탭이 있고요. 블로그 탭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카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웹사이트도 있고요. 웹사이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동영상도 있고, 이게 보여지는 게 다 달라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닙니다. 모든 키워드에 다 이런 동일한 뭐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하면 1번은 뭐 2번은 뭐 다 똑같아야 되잖아. 아닙니다. 그 양에 따라서 그 컨텐츠의 양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원장님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어떤 경우는 파워링크가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스마트 플레이스가 맨 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미지가 제일 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웹사이트가 먼저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 내가 우리 지역에 어떤 컨텐츠가 위에 올라오느냐를 알면은 특히 모바일에서는 PC에서는 있잖아요. 별로 안 중요하죠. 왜냐면 PC는 많이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모바일은 한두 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이 블랙 큐이가 좋으냐면요. 자, 블랙 큐이라는 프로그램이 키워드 검색량 조회 분석을 하는 건데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합니다. 가입을 하는데 무료로 이제 일단 가입했어요. 멤버십이 있긴 한데 돈을 내고 굳이 할 필요 없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키워드를 보세요. 양산, 증산, 영어 학원이라는 키워드를 하면요. 이게 나옵니다. 일단 뭐냐면 검색량이 나옵니다. 아까 똑같죠? 네이버에서 똑같죠? 그럼 20, 40, 60. 아까 20, 40, 60이네.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월간 컨텐츠 발행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양산, 증산, 영어 학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 달에 포스팅이 몇 개가 발행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블로그에서 100개가 발행된대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는 카페에서 양산, 증산, 영어 학원이 100개. 전체가 210개예요. 그러면은 경쟁이 한 3대1 정도 되죠. 그럼 이거는 그렇게 치열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잡아야 되겠죠. 블로그는 100개니까. 자, 검색량이 60인데, 검색량이 60인데, 블로그 컨텐츠는 100개예요. 그럼 이런 거는 잡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검색량이 60인데, 그 블로그가요, 한 10,000개야. 10,000개. 그러면은, 이거는 안 좋은 키워드죠. 왜냐하면 컨텐츠가 너무 많은 거야. 포화 상태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월간 검색량과 월간 컨텐츠 발행량을 보시고 만약에 이 검색량에 비해서 컨텐츠 발행량, 특히 블로그죠. 우리 블로그 발행량이 적다. 그렇게 안 많다. 그러면 나는 꼭 이 키워드는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수가 좀 약해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10월 예상 검색량 160, 10월 31일까지 160개가 될 수도 있대요. 왜냐면 이거는 연간 검색량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꼭 잡아야 되죠. 그죠? 10월 4일까지 검색량이 20개요. 10월 4일까지 20개니까 자, 월 한 달에 60개였는데 10월 4일까지 20개니까 앞으로 160개까지 예상하는 거예요. 거의 700% 올라간다는. 그럼 지금 저는 양산, 증산, 영어학원을 목숨 걸고 잡아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보세요. 모바일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모바일은 보기 힘드니까 모바일도 볼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양산증산요 파워링크 잡았죠. 에이스. 그 다음에 이미지 잡았죠. 그 다음에 플레이스 잡았죠. 뒤에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증산 컨텐츠 다 어쨌죠. 전부 양산증산 영화밖에 없어요. 양산증산 영어학원을 하면 왜 검색량이 많이 들 왜 중간고사가 끝나고요. 여름 방학 때까지 특강하고 뼈 빠지게 했는데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겠죠. 그래서 옮겨가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키워드가 많다는 거예요. 검색량이 10월 달까지. 그래서 이 원장님들도 만약 안 잡혀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이런 검색을 해서 키워드 검색량 보고 지금부터 잡아야 돼.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달에 잡아야 되죠. 그죠? 기말고사까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어쨌든 이제 블랙 키위가 이런 어떤 그게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음, 요게 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PC 섹션 배치 순서예요. PC에서 양산, 증산, 영어 학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컨텐츠가 어떤 순서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파워링크 나오고 플레이스 나오고 이미지 나오고 웹사이트. 이 웹사이트는 블로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스 웹사이트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PC에서 파워링크 나왔죠. 플레이스 나왔죠. 이미지 나왔죠. 그죠? 웹사이트 블로그 다 우리 거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모바일에서는 웃기는 게 이미지와 파워링크와 웹사이트가 순서로 나온대요. 그럼 이미지가 나온대. 모바일에서는 이게 그 모바일 실제로 이미지가 나와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섹션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미지를 잡아야 되잖아, 모바일에. 그러면 내가 발행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미지를 있잖아요. 그걸 해요. 노출될 수 있도록. 이거 하나 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26명 들어오시는데 제가 확실한 어, 비밀로 간직했던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원장님들. 원장님들 이미지 삽입하죠. 이미지 삽입할 때 어, 이미지 명 있죠. 이미지명에다가 키워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키워드 플러스 숫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미지도 키워드에 잡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런 뭐 이미지에 떠요. 아니면은 전체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있어요. 만약 원장님이 그림이 만약에 캡처했거나 그림을 만들면 뭐 날짜가 들어가든지 뭐 캡처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원장님들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 사진이 만약에 이 사진이 아마 그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요, 옆에서,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이거만 바꿔주면 돼요. JPG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자, 양산, 증산, 영어 학원 하고요. 붙이지 마시고 띄운 다음에 이를 써요. 띄운 다음에 이를 쓰세요. 그래야 키워드가 완전히 잡혀요. 양산, 증산, 영어 학원 해갖고 피우고 1. 그럼 다음 사진은 2, 다음 사진은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딱 엔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넣어요. 이 이미지를 넣어요. 이 이미지를 넣으면요. 전체적인 키워드, 그러니까 상위 노출에도 도움이 되고요.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모바일에 노출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키워드가 잡히기 때문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강사 따라서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놓으면 좋겠죠.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들이 블랙키위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살펴보는 거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PC 섹션과 모바일 세션. 당연히 PC와 모바일의 비율이 좀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2배 정도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인기글 탑 7 해가지고 요거는 뭐 그냥 그겁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 이건 이제 뭐 베이직 플랜에 따라서는 다른 걸 제출해 주는데요. 굳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무료 버전에서는 이 정도 연령별 검색도 이제 뜨는데 40대 50대 뭐 이런 거 뭐 크게 그게 뭐 없고요. 자, 이게 있잖아요. 무료 버전에서 블랙키위 무료 버전에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원장님들이 이제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면 뭐가 있냐면은 키워드를 줘요. 무슨 이제 키워드.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뭐 유료 버전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원장님들 뭐 블로그 하나 운영하는데 한 달에 12,000원씩 내가면서 뭐 키워드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웬만한 키워드는 다 정해져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연간 검색어도 우리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확인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죠. 중요한 정보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발행량, 검색량, 이건 뭐 네이버 광고에도 나오는 거니 검색량,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내가 영향력, 이거 순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원장님들이. 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제가 보면 막 물어봐요. 그 상위 노출할 때 이거 이제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이게 돈을 내면 뭐냐면 여기에 이제 블로그 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블로그 등수가 나와서 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보는 건데 근데 어쨌든 뭐 요렇게 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고요. 요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요 부분은 오늘 강의는 진짜 좀 제가 조금 아껴뒀던 건데 자,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완전 초보 원장님 들어오면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되긴 해요. 조금 이제 블로그를 제가 강의를 좀 했기 때문에 요즘 원장님들이 제 블로그 강의에 대해서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심도 깊게 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요 순서가 됐고요. 블랙키위 가입해가 사용하면 되고요. 무료 버전, 유료 버전이 있는데 유료 버전은 키워드 추천하는 게 좀 이제 있을 뿐이고요. 무료 버전을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특히 뭐 블로그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현재 가입하면 유료 버전 14일 체험판 주는데 그 대신에 등록하고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체험판을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 맛들이면 괜히 돈 내니까, 그죠? 한 달에 12,000원씩 내는 것도 뭐 작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뭐 원장님들은 많이 쓰시지 않는데 저 같으면 또 이제 뭐 가입해서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걸 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블랙키위 그래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리얼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리얼 키워드. 그럼 리얼 키워드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요것도요. 여러 개가 더 있는데 제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제 몇 개만 딱 원장님이 딱 잘 쓰실 수 있는 것만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뭐 때문에 좋으냐면 여기서 만약에 양산 증산 영어 학원을 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 오른쪽에요. 랜덤 그 추천 키워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양산 증산 영어 학원이란 키워드를 잡는 애들이 요것도 잡아주면 좋다가 보통 양산이 붙는 거예요. 양산이 붙어요. 양산이 붙으면서 뭐 양산 로또 클라이밍 이게 검색량이 좀 많은 것들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원장님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 키워드에 PC에서 20개, 모바일에서 40개, 60개잖아요.
그런데 문서는 3,220개가 있다. 이거 누적이에요, 누적. 이건 별로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티티 순서가 네이버 가면 이게 순서가 나와요. 여기 누르면 이게 뭐 순서를 보여주는데 뭐 이거 크게 의미가 없고요. 되는데 자 그럼 이 추천해서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주변에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 잠재 고객이 할 만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걸 가져와서 검색량을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면 뭐 양산 긴 카츠 돈가스 이게 있다면 요걸 가져와 가지고요. 양산 긴 카츠 돈가스 이렇게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검색량이 다시 나올 거예요. 그럼 이 검색량이 적잖아요. 그럼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할 필요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검색량이 많은 것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이게 라피에스타 있잖아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라피에스타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한번 검색량을 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620 높죠. 그런데 뭐 문서는 10,000개예요. 그러니까 사실 2대 1 정도인데 이것도 해볼 만하죠. 해볼 만하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 더 좁혀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산 라피에스타 하지 말고 양산 증산 라피에스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장님 이건 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런 식의 그럼 라피에스타와 관련된 또 연관 키워드, 랜덤 키워드가 나와요. 이런 키워드를 좀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회수가 몇 개인지 정해서 뭐 원장님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키워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원 블로그 키워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유입량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지역명 정보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리얼 키워드 이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돈을 안 내도 우리가 키워드를 참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중구난방으로 여러 개 하지 말고 몇 개를 정해가지고 아까 양산 도서관이면 양산 도서관 그다음에 뭐 양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 많이 가는 그 화장품 그거 뭡니까? 영 올리브영 그죠? 올리브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올리브영 다이소 애들이 많이 가 초등 뭐 이런 애들 많이 가잖아요. 중고등 애들 많이 가는 이런 것들을 검색어를 몇 개 찾아서 걔를 계속 집중적으로 조지는 거예요. 조지는 게 아니고 공략하는 거예요. 사투리 쓰면 안 되죠.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주기적으로 써주면 주기적으로 우리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접근하면 훨씬 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 키위와 그다음에 리얼 키워드 요거 이제 죄송합니다. 돈 내지 마시고 무료 버전 하세요. 원장님도 블로그 하나 운영하고 지금 낼 것도 많고 뭐 한데 굳이 뭐 돈 내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까지가 지금 키워드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늘 진짜 키워드에 관련된 핵심적인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 부분을 좀 잘 해보면서 공략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학원들을 좀 블로그 대행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1대1로 이제 뭐 이렇게 뭐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대1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일일이 이걸 다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그렇죠. 제가 뭐 하나 파고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한테 의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한 3개월 계약해서 하면 하지만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원장님들이 요렇게 하시면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유입량이 늘어나고 항상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절대 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원장님들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학원에 올 수 있는 잠재 고객을 공략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풀을 넓혀 놔야 돼요. 풀을. 우리가 뭐 물론 인재 풀을 넓혀 놔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학원도 있잖아요. 우리 학원을 방문하는 사람, 우리 학원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을 쫙 늘려놓으면 언젠가는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미용실을 가거든요. 제가 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제가 먼저 미용실을 갔고 그 미용실에 이제 원장님하고 좀 친해져서 학원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정보도 좀 주고 그 이제 우리 와이프도 거기서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딸도 거기서 머리를 해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학부모도 소개 머리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말 안 해도 그 애가 우리 학원에 오겠죠. 피아노도 등록하고 영어도 등록하고 그렇게 하겠죠. 왜? 그런 교감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정보도 얻어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하면서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원 주변에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우리 학원 블로그를 방문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학원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드들을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학원 블로그는 본래 네이버에서만 검색이 되잖아요. 그죠? 검색이 되죠. 근데 구글에 등록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요즘에는 구글에는 많이 검색을 안 하는데 자, 보세요, 원장님들. 구글에서 예를 들어서 구글에 양산증산 영어학원을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학원이 떠요. 이렇게 양산증산 영어학원이 뜨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학원도 뜨지만 양산증산 영어학원 뜨고요. 우리 학원 게 많죠. 유튜브도 제가 이제 어차피 증산 영어학원 그 있으니까 뜨고요.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죠. 키워드 이것도 우리 학원 뜨죠. 근데 이제 이게 검색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구글에서 있잖아요. 네이버 문서를 클릭해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하면 이제 네이버 검색.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거꾸로라고 얘기했잖아요. 본래 유튜브로 있잖아요. 빨려 나가는 고객이 싫어하고, 근데 유튜브로 빨리 안 나가면 오히려 유튜브에서 우리 네이버로 들어와 주면 자, 이게 있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기 코드가요. 나중에 나와요. 코드에 보면은 네이버에서 알아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우리 네이버 컨텐츠를 가져갔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구글이 네이버 입장에서 뿌듯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블로그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걸 등록을 해야지 검색이, 물론 이제 등록을 안 해도 검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긁어가는데, 그런데 등록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등록을 해놓으세요, 원장님들. 어떻게 하냐면, 자, 키자드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저 키자드라는 게 있어요. 오늘 사이트를 많이 알려드리는데, 오늘 그죠? 잘 메모를 해두세요. 키자드라는 걸 들어가시면요. 여기 키자드가 있는데 이 키자드는 본래 있잖아요.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그것처럼 검색량을 파악하는 거예요.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보면 키자드 이것도 가입을 하거든요. 가입을 하면 포인트가 있어요. 활동을 매일 접속하면 그러면 그 포인트 갖고 나중에 또 뭘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로그인을 하면요. 자, 로그인을 하고요. 키자드에 보면 키워드 마법사, 키워드 분석사가 있는데 키워드 마법사를 보면요.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키워드 마법사를 검색을 하면 여기 똑같이 해볼게요, 제가. 양산, 증산, 영어학원. 검색을 하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연간 키워드를 잡아줘요. 연간 키워드 검색량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산, 증산 영어학원이라는 키워드의 연간 키워드는 여기 이제 양산 영어학원이거나 양산, 증산 초등학교, 그죠? 그 다음에 양산, 증산 고등학교, 그 다음에 양산 영재교육원, 양산, 증산 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검색량이 꽤 많죠? 그죠? 근데 블로그 양도 많긴 해요. 근데 워낙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양산증산초등학교, 양산증산고등학교, 양산영재교육원, 양산증산초 이러한 네 개의 키워드는 잡아서 써주는 게 좋겠죠. 왜? 양산증산영어학원의 연관 키워드라는 말은 양산증산영어학원을 검색한 사람들이 또다시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드가 있고 연관 키워드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죠? 우리가 그 뭐지?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모자를 샀어요. 그러면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게 있잖아요. 이 모자를 사신 분이 이 지팡이도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산증산 영어학원이라고 검색한 사람이 이 키워드도 많이 검색을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키워드 마법사예요. 이 키워드 마법사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물론 이게 포인트를 얻으면요. 포인트를 얻으면 특급 키워드라고 해서 황금 키워드를 줘요. 근데 이건 교육용 키워드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 키워드를 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쓰면 좋긴 해요. 근데 우리 블로그와 연관성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조절하면 되긴 하는데 이건 그냥 유료예요. 이건 내가 활동을 많이 하면 포인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추천을 안 드리고요. 저는 항상 원장님들 그래요.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만 저는 돈 쓸 테니까 원장님들은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써가지고 배워올 테니까 저한테 5만 원 주고 배우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10명한테 가르치겠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이런 키워드 입력이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하면은 연간 키워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광고 보는 거예요. 광고 보면서 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자드는 본래 있잖아요. 연간 키워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연관 키워드를 하기 위해서 검색량도 확인하고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여기 네이버 구글 검색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키자드에서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요. 뭐냐면은 내 네이버 블로그 주소를요. 포스팅 주소를 넣으면 검색 등록을 넣으면 구글에 검색되도록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블로그가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근데 여기에 넣는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디 연동을 시켜야 돼요. 아이디 연동. 아이디 연동을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거 보면 뭐 이렇게 겁나서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할 필요 없고요. 여기 들어가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해볼게요. 저는 이미 가입을 해가지고 연동을 했는데 다른 걸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학원 블로그가 있어요. 그럼 얘가 어, 유사 음악학원 어디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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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죠? 아닌데? 여기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갔어. 어, 요게 이제 링크인데요. 요 링크를 어, 네이버 검색 등록에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누르면 등록할 수 없는 포스팅이라 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등록하는 게 연동 아이디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연동 아이디 등록이라는 게 떠요. 이게 하면 처음에 하시면. 근데 저는 이제 가입이 돼버려서 안 나오는데 뜨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를 연동을 시켜줘요. 그러면 여기서 방법을 다 알려줘요. 아이디를 연동시키는 방법을. 그래서 뭐 이렇게 제목에다가 자기들 코드를 주거든요. 그러면 제목에다가 그 코드를 넣고 아무렇게나 발행을 해 일단. 발행하고 나서 연동이란 걸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발행한 거는 삭제하면 돼요. 삭제하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읽어보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원장님들 이거 구글 등록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원장님 블로그에 포스팅을 가져와가지고 이거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검색 등록을 눌러요. 가입하시고 그러면 아이디 연동하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 연동하라고 뜨면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블로그 주소를 가져와서 다시 연동 이렇게 뜨고 하면 이제 코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하면은 네이버 아이디를 연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동이 되면 이 검색 등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하나씩 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RSS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RSS 등록을 누르면 연동시키거나 누르면 50개가 한꺼번에 올라가요. 50개가. 전체 등록은 이거 포인트 있어야 되니까 하지 말고 50개 한꺼번에 올라가면 50개가 한꺼번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50개 포스팅이 구글에서 검색이 돼요. 그러면 일단은요, 양은 좀 적겠죠. 얼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검색량은 늘어나겠죠. 검색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너스를 받아요.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놈 기특한데? 얘를 다 끌고 왔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검색에서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게 아니라서 안 되네. 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요. 이건 지금 방문자가 거의 없는 거라서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이제 방문 분석에 이 보시면 유입 경로에 보시면요. 구글이 뜨잖아요. 봐. 구글에서 81%가 왔어요. 81%. 이러면요. 요 구글 72%뭐 그다음 구글 이거 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요. 네이버에서 엄청 좋아해요. 이거 검색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어느 정도 구글에서 들어와 주면 좋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죠. 그래서 이걸 등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키자드에서 네이버 블로그 구글 검색 등록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원장님들이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네이버에 먼저 그 구글에 등록하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더. 그다음에 뭐냐면 다음에도 등록할 수 있어요. 다음에도요. 똑같이 다음에 가시면 그걸로 하실 수 있는 거 알죠? 우리 카카오톡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자, 보세요. 다음에 가시면요. 다음에 들어가시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어, 거의 다 됩니다. 2단계 인증해서 자,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 했고요. 이거 하면요.
여기서 검색 등록 이걸 다음 검색 등록 뜰게요. 다음 검색 등록 이렇게 뜨면요. 하면 다음 검색 등록이 뜨죠. 그럼 여기 누르시면 다음 검색 등록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규 등록하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등록 있잖아요. 그럼 사이트 아니고 블로그죠. 블로그 등록. 그러면 우리 학원 블로그만 여기다가 주소만 넣으면 돼요. 넣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이건 더 쉬워요. 구글보다 쉽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검색 등록해서 이걸 지워야 되는구나. 잠깐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눌러주시면 등록돼요. 바로. 그럼 자기가 알아서 신규 등록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다음도 사실 검색량이 들어오죠. 검색량이 들어옵니다. 많지는 않아도 다음에서도 검색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등록해 주시면 좋고요. 왜? 다음에 요즘 검색 저 짜치잖아요. 그죠? 별로 없죠. 컨텐츠가 많이 없잖아요. 네이버에 다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서 검색을 하면 나머지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갔는데 소주가 없어, 뭐 진로가 없어. 그럼 나머지 가서 빌려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밥도 빌려오고 식당에서. 그런 거 똑같이 컨텐츠가 없으니까 검색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컨텐츠가 너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져오는 거죠, 딴 데서. 그러면 이제 네이버에서 가져온다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우리 컨텐츠를 다음도 가져가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검색량이 적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주면 블로그 지수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등록해 주시면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줌 알죠? 줌. 요즘 줌 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 줌도 똑같아요. 줌도요. 원장님들 여기서 줌도 어쨌든 검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네이버 블로그 기왕 하나 쓰는 거 다 세상을 열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검색 등록이 있어요. 검색 등록 신청. 그러니까 얘들은요. 컨텐츠가 많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검색 등록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구글은 그나마 좀 까다롭게 하는 거 자기 자존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검색 광고 고객센터에서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색 등록이라고 하면 여기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서 이 등록을 하면요. 신규 등록해가지고 쭉 보내면요. 자기들 등록해 줍니다. 신규 등록은 파일 같은 거 첨부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블로그 아이디하고 우리 뭐 학원의 블로그의 어떤 내용들 좀 올려서 보내주면 거의 등록됩니다. 왜? 저거 컨텐츠 없잖아요. 저 컨텐츠 많이 없어요. 컨텐츠 많이 없으니까 등록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 그러면 자,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세요. 구글에도 등록하고요, 블로그. 다음에도 등록하고요, 줌에도 등록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입되는 검색 통로가 다양해지겠죠. 그죠? 구글에서도 검색되고, 다음에서도 검색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해세요. 다음은 카카오하고 지금 붙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학원 블로그가 뜰 수도 있고요. 카카오가 여러 개의 컨텐츠가 있어요. 카카오 채널도 있고 뭐 카카오 뭐 스토리도 뭐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걸 지금 자기 나름대로 많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네이버 같이 되도록 위해서 검색 엔진들을 많이 좀 개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도 당연히 구글도 앞으로 검색을 많이 하죠. 그 구글의 광고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구글에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즘 이제 짜증나가지고 네이버 익스플로러 안 쓰고 크롬 쓰는 사람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크롬 쓰는 사람이 늘면 당연히 구글 검색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 등록해 놓으면 자, 구글의 취약점이 뭡니까? 구글의 취약점은요. 한글로 된 컨텐츠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한글로 된 그러니까 글로벌적인 자료들은 많지만 어쨌든 한국형 자료는 네이버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요, 네이버 컨텐츠를 땡겨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원이 등록되면 훨씬 좋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린 네이버 검색 광고 관련 키워드 관련된 프로그램, 블랙키위나, 그 다음에, 뭡니까, 리얼 키워드, 그 다음에 키자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 키워드 어떤 걸 써야 될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한 번 쓸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키워드들을 노트에 이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 엑셀 같은 데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언제 쓰고 언제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1년 스케줄이 나와요. 원장님 키워드 스케줄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블로그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네이버 검색할 때 황금 키워드, 유입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키워드들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다음 줌에 우리 서비스를 등록해서 네이버 블로그가 모든 컨텐츠에 이제 노출되도록 하면 컨텐츠의 유입량도 당연히 늘어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네이버에서 우리를 이쁘게 여겨서 좋은 점수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원장님들 염두에 두시고 충분히 좀 감안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로그가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그죠? 10월. 10월부터 사실 12월까지는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12월까지. 신학기까지. 왜냐면 신학기가 이어지잖아요. 자, 우리가 10월부터 12일까지 중요한 포인트 제가 찍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치원, 그죠? 유치원 졸업생들 공략해야 됩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 유치원 졸업생들 공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시, 공략해야 됩니다. 입시는 수시, 그 다음에 정시, 그 다음에 뭡니까?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특목고, 다사고. 지금 이제 바로 10월 달에 3학년 기말고사 들어가잖아요. 그죠? 기말고사 들어가죠. 그러니까 3학년의 어떤 진로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예비 중1 예비 어 고1 그죠? 예비 고1 얘들 공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쓰셔야 돼요? 고등학교 소개 포스팅을 쓰거나 아니면 중학교 수행평가, 중학교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중학교 동아리. 그러니까 당연히 주변 학교겠죠. 우리 주변 학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 알림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 다니는 중학생들 공략하셔야 됩니다. 붙들어 놓고 막 물어보고요. 자료도 좀 가져오라고. 너 동아리에서 뭐 했냐. 왜냐면 그런 자료가요. 없잖아요. 검색을 통해서도 안 나오잖아요. 원장님들이 이런 걸 통해서 저도 사실 그런 걸 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지역을 옮겨오는 바람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들 보고 너는 무슨 동아리 하니? 그러니까 무슨 동아리에서 뭐 하니?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자료도 좀 가져오라고.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뭐 안 걸리는 수준에서 좀 정보를 올리면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커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달, 12월 달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략을 좀 많이 해요. 특히나 저는 이제 입시 관련된 정보를 많이 작성해 주면 좋다. 그래서 이거는 확 검색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학원 이미지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개인 브랜딩에도 좋고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영향을 줘서 뭔가 좀 이제 입시 전문가 같은 그런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고교학점제 있죠. 2028년 바뀌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해야 되죠. 그러면 내년에 또 의대 2026년 또 뭐 무슨 질환 할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깜깜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올려주는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렇게 좀 공략하시면 학원 블로그 운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혹시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그냥 완전히 확 달렸다, 그죠? 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 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저 준비하는 시간은 최소 몇 시간은 되고요. 그다음에 그 몇 시간 말고도 이제 이전에 이미 제 경험을 또 녹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무료로 한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닙니다, 원장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원장님 좀 감안해 주시고 좀 강의 있을 때 많이 들어와서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혹시나 다음에 또 제가 뭐 유료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이제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제가 이제 지금껏 이제 정성껏 하시는 그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1대1 좀 이제 그 뭐죠? 전수 교육을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스마트 플레이스 그다음에 아까 같이 그 유입시키는 거 그다음에 서로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딱 이제 한 1대1로 해서 강의를 해서 물론 이제 유료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제 노하우를 딱 전수시켜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걸 단체로 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걸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원장님들 중에서는 뭐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르니까 그죠?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공지가 되면 혹시나 이제 좀 답답하시고 그러시면 사실 저희 학원에 와서 교육받으시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1대1로 해서 토요일 같은 날 와가지고 3시간 교육받고 딱 해서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뭐 나중에는 이제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일단 이걸 제가 오늘 교육드린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득하셔서 훈련을 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강의들을 좀 많이 준비해서 원장님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저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어, 마지막 내일 잘 휴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다시 보기는 제가 이제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다음에 또 혹시 뭐 그거 하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